먼저 백길종 기자, 지금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사실 오전부터 MBN을 비롯해 뉴스특보를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속에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가 돼서 공수처로 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건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백길종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실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떤 네. 진술을 하느냐일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지금 2시 반부터 얼마 전에 2시 반부터 이제 공수처에서 기자들 상대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네. 심야 조사가 진행이 될 거냐, 네. 오늘 이 조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들도 관심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해진 건 없는데 이제 심야 조사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는 네. 영상 녹화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네. 이제 앞서 이제 탄핵을 이제 8년 전에 탄핵 심판을 이제 거쳤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영상 녹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동의를 이제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네. 영상 녹화도 거부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지금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전 10시 33분에,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임주혜 변호사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그 시간을 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48시간이 기산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공수처에서 딱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10시 33분이었어요. 네.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자진 출석을 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어떤 무력 충돌을 우려해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출석을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폈지만 공수처에서는 사실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이 체포의 집행 시간을 정확히 10시 33분으로 못 박음으로써 이것은 어떤 자진 출석의 형태가 아니라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다. 압송의 형태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바로 48시간이라는 공수처의 시계가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체포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수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네.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것인데 딱 48시간입니다. 48시간 내에 기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현 상태에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검찰에 넘기든지 이 부분을 또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48시, 자, 오늘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이라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즉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좌우당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풀어주든 지금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석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석방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요. 일단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판단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48시간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못한다면 공수처의 어떤 수사의 어떤 역량이 또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수사에 상당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이고요.
48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지금 공수처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이 넘는다고 해요. 아하,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을 수사를 해도요. 1시간에 10장 정도 질문지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굉장히 사안이 복잡합니다. 관련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다면 이 48시간이라는 시간 결코 길지 않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도 이건 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보통 고위공직자들의 수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처음에 차담 같은 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사를 오늘 진행할 거다,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차담도 건너뛰었다. 아니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차 한잔 하는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바로 이제 조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혹시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라도 공수처장이 차담도 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바로 오전 11시부터 들어갔다. 10시 33분에 체포가 집행됐고 대통령 관저에서 이 한남대교 넘어서 과천 공수까지 거의 신호대기 안 받고 쭉 갔다고 가정해보면 10몇 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그럼 차담도 없이 조사했다. 혹시라도 공수처는 차담을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혹시 그랬을까? 어떻습니까? 뭐 여기까지는 다 추측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출석은 했고 내가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불법적인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좀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아예 차담 같은 부분은 건너뛰었다. 네. 일단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시 반경에 오전 조사는 끝났고 네. 당연히 이제 조사를 받을 때요. 점심시간이나 휴게 시간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점심 식사가 도시락 같은 것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네. 실제로 식사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하지만 적어도 1시간 10분 정도 휴식 시간 및 점심 시간을 갖고 다시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 언제까지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 앞서 임주혜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백길종 기자 사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일단은 신병을 풀어주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신 게 신병을 풀어준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즉 식사 시간 그리고 심야 조사를 지금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은 재워간다. 지금 물론 심야 조사에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술을 거부한 태도로 봐서는 심야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만약에 심야 조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즉 잠을 잔다.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실제 조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이제 일단 그리고 이제 야간 조사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더 이제 주목할 점은 네. 내일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공수처의 허가를 얻어서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그것까지 갔다 온다 그러면 물론 이제 구속 시간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네. 이제 체포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는 거는 이제 가능하겠지만 이제 신병을 확보해놓고 네. 정작 이제 조사가 계속 지연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만 이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는 속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가 브리핑을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즉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임주혜 변호사님 이것도 지금 이 조사를 받는 것도 변호인의 입회, 즉 변호인이 같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조사실에. 변호 전략을 애초부터 이렇게 짰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 아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서부지법에다가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근거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 전 과정이 불법이다. 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사제는 바로 공수처에 지금 경호 차량, 의전 차량을 통해 관저에서 한남대교 건너서 공수처에 도착한 다음에
사실 저 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 포착하기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호 차량들이 일단은 저 입구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지 않으려는 일단 그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각도에서 언론들이 다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그 와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는 받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임주혜 변호사님 보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어떤 진술 전략,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심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심야 조사를 하던 말던 결과는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차피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진술 거부권은 사실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하. 우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네. 실제로 수사기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하,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다른 보강 증거들이 있고 이미 다른 관련자들이 충분한 진술을 해줬다면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네.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상의 위배됨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임 변호사님, 그 말인즉슨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무리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 아.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공수처가 이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온갖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체포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체포는요, 공수처의 전 수사 과정 중에 첫 단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네요. 체포 이후의 수사.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과연 검찰에게 기소할 정도의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지, 그래서 공소가 유지될지가 핵심인데 지금 아직 체포 단계까지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 이미 질문을 하면은 어떤 수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의 집행을 단행한 것인지 그건 사실 공수처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지 결정될 것이라 봅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오늘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긴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기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진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사실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백길종 기자, 사실 많은 언론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강대강 충돌하는 거 아니냐.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해 이 두 기관과 경호처가 정말 그야말로 이런 표현 정말 송구합니다만 유혈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강대강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백길종 기자나 저나 오늘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상황 봤잖아요. 그런데 우려했던 거와 달리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우려했던 그런 정말 그 불상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보면 이른바 공관촌 입구 정문 1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버스가 한 7대 정도가 이제 쌓아놨잖아요. 이른바 버스 벽을. 그런데 그게 이른바 손쉽게 경찰이 사다리 등을 동원해서 버스 위를 넘어가서 손쉽게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경호처가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를 안 한 거예요? 느슨하게 한 거예요?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네, 먼저 이제 지난 3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거의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경호처 내부에 적지 않은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보면 보세요. 버스 옆으로 사다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아마 경찰로 보이는 분이 올라가서 저 버스벽을 넘습니다. 그다음에 저 버스들 이제 시동을 켜고 버스를 한쪽으로 몰아요. 그래서 이른바 경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수처 관계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차 저지선은 큰 충돌 없이 손쉽게 1차 저지선이 뚫리는 모습이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저런 모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 차벽을 뭐 이제 사이에 두고 언론에서 많이 이제 우려했듯이 이제 뭐 크레인으로 끌어내거나 그렇죠. 이러는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서야 될 텐데 네. 정말 경호처가 작정하고 지난번 1차 집행 때처럼 스크럼을 짜고 이러고 있었다면 네. 저렇게 이제 편하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차벽을 넘게 두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만약 그랬다면 정말 이제 버스 이제 천장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벌어지면서 네네. 이제 다치는 부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봤다시피 저게 한 7시 반 정도 되는 그래요? 시간인데요. 네. 그때 별로 저항 없이 저렇게 네.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께서 다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저 뒤편으로 보이는 저런 이제 지금 뒤편으로 네. 이제 관저로 가는 길에 이제 지난 3일 1차 집행 때는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었던 이른바 것을 볼 수 있었죠. 저곳이 2차 저지선으로 불렸던 뭐 소형 전술 차량도 있고 미니버스 있고 그 막았던 2차 저지선이었는데 거기가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2차 저지선 이제 1차 집행 당시에 네. 삼거리에 2차 저지선이 그랬었죠, 말씀하신 네. 대로 SUV 차량들로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좀 더 올라가서 관저 코앞에 있는 그 길목에 3차 저지선을 그랬었죠. 구축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2차 저지선이 있던 곳에 저지선이 전혀 없었고요. 그랬었죠. 네. 네, 오늘 경호처 인원들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7시 반에 저렇게 1차 저지선이 무너지기 전에 네. 그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네. 그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불빛이 달린 그런 경호 차량이 아하. 그 1차 집행 당시 있었던 2차 저지선 부분에 삼거리인데 네. 거기서 유턴해서 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다 이제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보고 오늘은 저지선을 상당히 위쪽에다가 설치하나 보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다들 이제 하고 있었는데 마치 최후의 결상전처럼 다 3차 저지선 몰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능했어요, 그때는. 네. 그렇죠. 이제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분 만에 아무 저항 없이 그 3차 저지선이 있던 곳까지 네. 오늘의 2차 저지선까지 이제 도달을 했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보셨겠지만 대형 버스 하나가 이렇게 자리하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네. 네. 그 뒤에 분명히 경호처 직원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 2차 저지선 또한 몇 분 안에 그냥 바로 그렇죠. 돌파가 불상사 가능- 없었어요. 네. 네, 아무 불상사 없이 돌파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초소를 보실 수 통해서 그 있습니다. 관저 정문 초소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말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냥 바로 아무런 충돌 없이. 네네. 네, 그래서 그 버스 왼쪽으로 이제 네. 샛길로 네. 바로 지금 저곳이에요. 지금 큰 버스 하나 가로막고 있지만 바로 그냥 큰 저지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 왼쪽으로 지나가는 거를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영상을 네.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네. 이제 산길로 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돌아와서 이렇게 차도에 이제 정렬하는데 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분이 네네.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오를 다시 정렬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저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네. 그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고 네. 8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네. 관저 쪽에 이제 또 3차 저지선에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제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하. 체포영장 집행 협의를 할 때 사실 백길종 기자 공수처에서 이미 밝힌 게 체포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나 예우 차원이었나요? 어떻게 이건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해석을 하자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제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이제 묶여 있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가 네. 이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뭐 경찰이나 공수처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나름 예우를 보이고요. 한 거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체포영장 집행의 분위기도 아마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뭐 이제 1차 저지선부터 이제 충돌 없이 네. 3차 저지선인 이제 관저 바로 코앞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은 이제 예상 밖으로 그런 이제 순조롭게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걸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육성 메시지, 육성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혹시 백길종 기자, 이게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체포영장 집행되는 오늘 혹시 오전에 이 찍은 건지 아니면 전날 어제 찍은 건지 혹시 공수처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밝힌 게 있습니까? 이 영상을 언제 찍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영상을 찍었다면 오늘 새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훨씬 전에 저 상황은 관저에 아마 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관저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뒤에 뭔가 햇빛 가리개를 내린 것으로 봐서 거실로 추정되고 그리고 저 영상을 찍은 시점이 뒷배경이 어두컴컴한 아무리 조명을 켰다 하더라도 어두컴컴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날이 어느 정도 밝은 다음에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이 오늘 오전에 찍었다면 공수처 관계자가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이 육성 메시지를 찍어대니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공수처가 응했을지도 의문이고 그렇다면 공수처가 과연 저 영상을 언제 찍었는지를 확인해 줬을지가 그거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는지 알려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전문을 살펴보면요. 보세요. 지금 뒤에 물론 굵은 두꺼운 그 햇빛 가리개여서 시점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게 평소에도 굵은 두꺼운 햇빛 가리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상황으로 봐서 저 때가 시간을 가늠하기는 저 상태로 봐서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워. 그래서 오늘 녹화한 건지 어제든 뭐 언제 미리 영상을 녹화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이거 여쭤볼게요. 임조 변호사님. 혹시라도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가 공수처로 가기 직전에 지지자를 비롯해 국민들께 영상 메시지를 하나 녹화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공수처가 이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허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을 줬을 수는 있을 것 아하,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 이 영상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만약 미리 찍어둔 것이라고 한다면은 체포 집행의 가능성 내지는 이미 내일쯤은 체포 집행될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감지하고 있던 그랬죠. 것인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네. 만약 이것이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앞두고 녹화가 된 것이라면은 네. 그때는 아마도 이제 공수처도 시간을 좀 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수처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실 호송차,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준비한 호송차를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수갑이나 이런 포승줄 같은 것을 착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안전상, 어떤 그런 현직 국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안전적인 관리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긴밀한 접촉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 경호처
담당 인원들이 공수처로 가서 이 통 한 층을 다 비워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 공간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호할지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녹화할 시간은 충분히 벌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백결조 기자, 물론 저 영상을 언제 찍었느냐가 체포 관련해서 본류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저 영상을 오늘 말고 미리 찍었다면 지금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처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는 경호처 내부 나를 그동안 철통 방어하던 경호처의 내부 균열이 심각하구나. 더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도 감지하고 이제는 체포에 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심경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녹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그 점이 되게 궁금해서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네.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제 기자들과 질문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질문 나왔어요? 네,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공개된 그 영상 언제 네. 촬영한 것이냐 했더니 이제 공수처나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왔을 때 네. 공수처가 와서 이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수처의 출석을 결심하면서 영상 촬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했다는 거네, 그러면? 네, 오늘 아침에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네. 이 내용만 봐도 오늘 혹은 늦어도 어제 밤에 했다는 게 나타나는 게 네. 크게 와서 이제 법 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이 발부됐다. 내란죄 수사 권한을 얘기하는 네. 걸 테고요. 두 번째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의 체포 영장. 이거는 서부지법 얘기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제 저녁 이후 어제 밤 사이에 벌어졌던 그 5호 경비단의 네. 출입 허가를 득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죠. 이거에 대한 그 이제 내용이거든요. 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방금 전에도 이제 브리핑에서 이제 그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는 주장을 네. 계속해서 했습니다. 예. 사실 그 대목은 공수처가 조금은 뭔가 빌미를 준 대목은 있잖아요. 실제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재차 수정해서 언급하긴 했어요.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한 가지 명백한 건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사실을 좀 왜곡해서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은 현상을 보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공수처는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내놓은 공지부터 보면은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그랬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도 이제 5호 경비단의 부대장이 네.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라라는 말을 듣고 갔다가 이제 직인을 갖고 와라 해서 마치 이제 도장을 뺏어가지고 찍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아주 상충되는 이야기라서 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반드시 네. 규명이 돼야 될 이야기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어떤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걸 관리하는 팀이 있겠죠. 임주혜 변호사님. 거기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SNS 계정에 장문의 A4 용지 한 4장 분량의 6필 원고 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쭉 보면 내용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이 내용인데 제가 바쁜 와중에 이 방송 준비 때문에 바쁜 와중에 쭉 한번 읽어봤는데 상당 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부정선거 관련 내용도 쭉 많고요. 그런데 첫머리에 눈길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6필 원고를 쓴 시점은 대통령 바로 저 원고입니다. 4장 정도 분량이죠. 이 글은 새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관계자가 아마 올릴 때 이렇게 앞에 주석을 달았어요. 새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국민께 드리는 글이랍니다. 그래서 6필 원고 그대로 올린다, 이런 부연 설명과 함께 저걸 올려놨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보세요. 지난해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임주혜 변호사님, 탄핵 소추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내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운동, 대통령 당선, 그런 정권 인수 작업 이런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해온 자신이다. 뭐 그런 걸 반추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실 지금 영상도 그렇고요. 이런 자필 편지를 공개한 것도 그렇고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자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서야 내가 이 직무정지가 되고 나서야 대통령임을 느낀다. 왜냐하면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 대통령 관저 앞이라던가 아니면 광화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또 지지자들이 열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응원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네. 물론 이에 반대되는 집회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런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었구나, 내가 대통령으로서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구나를 확인했다. 네. 이렇게 이들에게 좀 더 결집을 요구하는 네. 그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것 같고 네. 결국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단행이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고 특히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재배포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지지자들을 좀 더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을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방송사의 카메라가 영상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조금 얼핏 엿볼 수 있는 그 얘기를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들려줬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들어갔고요.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체포영장에서 뭐 알았다. 딱 이거 한 장 설명하니까 알았다. 내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시에 주무셨다가 뭐 일찍 2시 반에 전화가 와서 깨셨고, 그래서 아마도 잠이 부족하신 것 같고, 또 아마 시장도 하실 거고, 그래서 아마 그 부장 검사님이 최대한 예우를 해주면서 조사를 아마 하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의원님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내용은 없나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대통령께서.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걸 각오를 하셨고요. 사실 줄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 아마 수사 과정에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요. 아마 법원 단계 가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아니면 탄핵 심판 이런 절차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겁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마 여기서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식사 어떻게 하신대요? 식사? 여기서 만약에 하시면 아까 가시기 전에 좀 그 토스트 몇 조각 드셨어요. 비교적 솔직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다 응해 주긴 했어요. 사실 뭐 언뜻 생각하면 안 밝힐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생각이 안 밝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체포영장 집행이 돼서 즉 체포가 돼서 공수처로 가기 직전에 관저에서 토스트 몇 조각까지 먹었다. 그것까지 쭉 술술 기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런데 보세요. 진술 거부는 안 할 거라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망을 했는데 백길종 기자, 어쨌든 그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지금 공수처의 설명대로라면 일단은 진술 거부 여기서 안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윤상현 의원이. 진술 여기서 안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네. 진술을 안 할 거다. 네. 진술 거부를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진술은 안 할 거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의 그러면 기자들 앞에 설명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백길종 기자 궁금한 게 48시간이 지나면 48시간 지나기 전에 오늘 심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면 지금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지금 영상 녹화도 거부한 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 잠은 그러면 공수처 청사에서 자는 거예요? 어디서 자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도 조금 이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서울구치소까지 또 이제 야간에 어떤 차량을 타고 가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기자들의 관심거리인데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공수처 청사까지 올 때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탔잖아요. 그렇게 할지 아니면 공수처 차량을 타서 이제 구금 장소로 이동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심야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임주혜 변호사님 잠은 또 재워야 될 거예요. 공수처가 뭐 인권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가서 잠을 자게 된다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면 현직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독방시설이나 그런 장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뭐 내일 조사를 이어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면 독방에서 잠을 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여전히 경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호처에 경호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다시 또 서울구치소로 오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 구치소 내부에서는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 앞을 지키고 있으면 충분한 것인가? 뭔가 조금 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냐?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경호처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그냥 이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하도록 둬도 되는지 공수처 관련 뭐 조사관이 그 차에 동행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어떤 안전의 우려라던가 이런 이동의 불편함 때문이라도 공수처 내부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칙은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이른 아침부터 MBN 뉴스특보를 비롯해서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백길종 기자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그리고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처 의전 차량을 포함해서 이 시커먼 차들이 여러 대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하신 시청자와 국민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하면 경호관 등 여러 사람 고생, 즉 공무원들 고생도 안 하고 경찰도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조사 일단은 순순히 나와서 진술 거부권이든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나중 차후의 일이고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국력이 낭비되는 것도 그리고 국론이 그동안 또 너무 둘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탄식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이제 이 늦게나마 만시지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체포 집행에 응했고 지금 관저에서 지금 공수처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는가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거란 말. 그러면 여기에 공수처의 전략 혹시 이대로 그냥 48시간 동안 200종 넘는 이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그러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이대로 해서 뭔가 수사자료, 뭔가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앞서 임주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과연 수사 기록이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까? 제대로 된 조사 없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성공한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48시간 내에 유의미한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기소를 할 수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때도 네. 1차 체포영장 집행 지난 3일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발되면서 공수처가 좀 체면을 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그냥 이제
체포하지 않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여기 지금까지 내란 이제 계엄 12.3 계엄 사태 때 이제 관여했던 이제 내란 이제 종사자들, 네. 중요임무 종사자들. 중요임무 네. 종사자들이 이제 뭐군 지휘관들도 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속속들이 기소가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공소장만 봐도 이제 뭐 수사기관이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정보를 이미 취득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내란 이제 수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체포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지 이미 조사는 많이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밟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거라는 네.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걸 뒷받침하는 대목이 사실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첫날이었어요. 어제 이제 첫 발을 뗐는데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을 비롯해서 군 관계자들이 죄다 나왔어요. 거긴 지금 상당수 별들이 이 구속된 상태에서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질의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엄 관련 수사를 받아본 인물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을 비롯한 정말 많은 군 장성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백길종 기자 설명처럼 이미 수사는 탄탄하게 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 지금 임주혜 변호사님 공수처의 전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48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다음 수순이 구속영장 청구잖아요. 그 구속영장 청구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내겠다 했어요. 이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또 전략으로 이미 삼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공수처 입장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돌아보자면요. 체포영장이 청구된 다음에 48시간 내에 수사를 부강해서 구속영장을 추후에 청구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처음에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면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되고요. 처음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했다면 연장선상에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실무다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안 같은 경우 특이점이 있긴 합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가 공수처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지금 이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일단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선 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결국 서울중앙지법 검사에다가 이 부분을 기록을 넘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관할이다. 이건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되는 영장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아래 제목 속보자막 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 내용이네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요.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돼요.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의 주소지 관할은 서부지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에는 영장을 발부하고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공수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에 부합한다면 부합할 수 있고 지금 딱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오늘 지금 체포돼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장에 대한 발부가 이미 2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네. 서부지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은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서부지법으로 청구한다면 공수처의 이야기대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이 방송을 통해 생생히 보신 분들은 백길종 기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진작에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이 이런 방법으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건 이제 결과론일 거고 오늘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잠깐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경호처가 저항을 그렇게 완강하게 하지 않은 게 곳곳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백길종 기자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그동안
경호처의 내부 균열을 상당히 이용한 이른바 심리전이 먹혀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3일 그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지속되는 소환 조사 네. 이런 출석 요구들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을 이제 좀 이제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네.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초가 됐던 게 혹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박종준 전 지금은 이제 물러났으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이른바 직에서 물러나고 경찰에 순순히 물론 소환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만 순순히 나가서 조사를 다 받고 이른바 지금 온건파로 불렸잖아요. 박종준 전 처장이 이른바 조사도 받고 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부터 이미 균열이 됐고 그걸 심리전으로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게 지난 10일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경호처 내부 온건파, 강경파 분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네. 지난 3일 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낸 다음에 네. 이틀 후에 5일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이제 영상 이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뭐 담화 형식을 발표했죠. 그것도 사실 이례적이었어요, 진짜. 네,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렇게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 뭐 차지철이냐, 옛날 박정희 때 차지철이냐 막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차지철 얘기까지 들었던 박종준 전 처장이 닷새 만에 온건파가 된 겁니다. 아하. 네, 그게 이제 좀 더 기자들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혹은 이제 강경파로 네. 이렇게 이제 충돌을 자아내고 있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과 이제 뭐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이제 일부 김용현 라인 혹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지금 김성훈 차장 모습 나오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 나서 출석해서 발언하는 모습인데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강경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이제 주도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경찰 국수본 이제 특별수사단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제 박종준 전 처장처럼 이제 경찰 출석 조사에 응한 사람은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제 김성훈 차장처럼 그 세 번에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강수를 두는 건데요. 이른바 채찍과 당근책을 다 동시에 지금 구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건파와 강경파를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야, 네네. 그래서 이제 3번이나 이제 출석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상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여론전을 펼친 것이고요. 그 김성훈 차장에 이어서 이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어제 발부가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경호처 직원들 직접 스크럼을 짜고 이제 부딪혀야 되는 거는 경호처 직원들이잖아요. 네. 그런 직원들의 이제 동요를 자아냈고 아하. 제가 오늘 오전에도 네. 이제 한창 이제 2차 저지선이 뚫리려고 할 때 네. 아니 왜 스크럼이 오늘은 없는지 궁금해서 이제 경호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역시 기자예요. 취재했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 이번에는 스크럼이 없냐? 네. 더 뒤에 있는 거냐? 이렇게 아하. 물어봤는데 오늘은 스크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3일 1차 집행 때랑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 이제 어떤 이유에서냐라고 물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지시가 이제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이제 그 관계자는 설명하기를 네.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이제 경호에 나설지 말지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경호처 내분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그렇죠. 뭐 이제 김성훈 차장이 내부를 독려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경호처인데 대통령은 경호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찰과 이제 공수처의 그런 잇따른 이제 출석 요구, 네. 체포영장 신청 등으로 인해 여론전이 이제 들어갔고 네. 그게 아무래도 좀 직원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네요. 싶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지금 백길종의 설명처럼 며칠까지만 해도 굉장히 완강하고 뭐 철조망 치는 모습만 봐도 야 이거 2차 때는 정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많은 시청자와 국민분들이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얘기처럼 그동안 회유, 내부 균열 조짐이 보이네 공수처가. 자 그렇다면 뭔가 차별해서 전략을 해보자. 강경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현장 체포할 거야? 그리고 뭔가 온건파나 지금 마음이 뭔가 동요하는 그런 경호관들한테는 뭔가 협조하면 체포영장도 하지 않고 조사를 따로 받게 하겠다. 즉 강경파와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도 내세우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파고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결과론으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 아니 그때 이런 전략을 쓰지 하겠지만 결과론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그동안 경찰이 치밀하게 작전회의를 하면서 이런 걸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경호처라는 조직이요. 굉장히 끈끈합니다. 뭐 군대보다도 더 끈끈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직이 끈끈하게 단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네네.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을 받으니까 내부에 좀 더 우려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와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기술들이 먹혀 들어가서 네. 오히려 조직을 조금 더 동요를 일으키게 하고 어떤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고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경호처 인원들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너희들도 경호처도 사법경찰 관리 그러니까 상대방 체포를 집행하려는 쪽을 오히려 역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권한도 갖고 그랬었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 강경한 입장들을 오히려 석동현 변호사가 언급을 함으로써 경호처 내부에 조금 더 불신.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 거지? 이런 불신을 좀 당긴 것이 아닌가. 이런 불신의 불씨가 지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뭔가 생각이 듭니다. 역효과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실제로 공수처 관계자가 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관들의 상태가 어땠는가가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경호관들이 아마 교대 근무나 잠시 쉬는 어떤 그런 대기실이 있나 봐요. 이른바 휴게실 같은 곳이겠죠.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이 그 대기실에 머물렀고 또 상당수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휴가를 썼대요. 휴가를 썼다는 건 뭐예요?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휴가를 내거나 경호관 대기실에 집단으로 모여 있었다. 즉 경호를 저항을 완강하게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불상사 없이 오전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지금 이 시각 3시 53분, 4시가 다 돼갑니다. 오후 2시 40분쯤부터 오후 조사가 재개가 됐는데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금 조사가 만약 계속되고 있다면 순조롭게 되고 있다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백길조 기자, 오늘 체포 집행에 대해서 혹시 여야의 반응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정치권 바로 당연히 이제 네. 갖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은 아마 완강하게 지금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1차 집행 때와 네. 마찬가지로 이제 관저 앞에 20여 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공수처와 경찰 인원들을 가로막는 스크럼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오늘도 뭐 갔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뭐 한 30여 명 갔더라고요. 네. 네네 김기현 의원, 이제 나경원 의원 이런 네.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물론 이제 가서 한마디를 하는데 네. 오늘 상당히 이제 분위기는 격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탄핵 찬성하는 이제 쪽 집회 인원들이 네. 많이 이제 맞불로 고성을 지르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기자들은 당시에 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을 그랬었죠. 정도로 네. 이제 새벽 분위기는 참 삼엄했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저렇게 이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고 실제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관저 안에 이제 그런 경찰 공수처 요인들이 이제 진입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뭐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뭐 오늘 이제 체포영장이 재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제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뭐 앞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관저 상황을 이제 비교적 소상하게
기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이 백길중 기자, 지금 앞서 들린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관제로 다 들어오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수 뭐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제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 거기서 뭐 같이 식사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식사를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좀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네.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오늘 참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SNS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가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침에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샌드위치를 10개나 쌌다 이런 네. 얘기를 뭐 SNS에 올렸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인간적인 면을 좀 보여줌으로써 부각하려고 했나 봐요. 네, 그런 좋은 면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임주혜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즉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가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됐더라고요. 지금 과천 공수처 앞에 가서 지금 시위를 이어가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허가받은 집회와 시위라면 뭐 보장돼야 될 건데,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결론이라는 게 이른바 구속영장 청구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다시 또 장소만 옮길 뿐이지 또 과천 공수청사 앞이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분간.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당분간 공수처 앞에는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공수처로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집회 장소가 옮겨가서요. 네. 굉장히 격렬한 어떤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네. 내실 있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48시간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아니면 그대로 석방이라는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요, 임주혜 변호사님, 이제 이건 뭐 가정법이니까 지금은 이제 짚어보는 차원에서 이제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속영장 청구, 이제 마지막 공수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관문이 될 것 같아요. 구속영장 청구는 수순이라고 볼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구속영장 청구, 물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한다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걸 발부를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00%라는 건 없죠. 아. 왜냐면요.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구속 사유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가. 이거는 체포영장과 유사하다고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소명 정도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관문을 넘는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특히 서부지법으로 간다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우리는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해 봐야 되니까요. 이미 관련자들이 거의 다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감 중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오히려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의문 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공수처가 얼마나 내실 있는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정치권 입장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봐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은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뭐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에요. 뭐 형사적인 책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자, 관련해서요. 또 다른 이 출연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앞서 오늘 오전에 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공개된 그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잠시 긴장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관촌 정문 윗 근처에서 한 신원 불상의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신속하게 경찰이 119를 지원 요청을 해서 소방본부가 119 소방본부가 현장에 도착해서 이 구급차에 실어가는 상황도 빚어졌어요. 지금 소방 관계자들이 도착한 모습이에요. 저 때만 해도 사실 오늘 정말 어떤 불상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많은 시청자분들이 마음을 졸여가면서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불상사 없이 오늘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시도 만에 집행이 됐어요. 오전 10시 33분부로 집행이 됐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 아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대국민 담화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명칭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국민 메시지 정도가 나을 것 같은데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딱 생각했던 것을 조금 MBN에서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결국 세 가지 불법을 일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내란죄에 관련되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불법. 두 번째는 관할이 없는 서부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의 불법. 나아가 이번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집행을 했다는 그 세 가지 불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옆에 일반적인 조명이 없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앞에서 휴대폰으로 누가 어떻게 보면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왜냐하면 약간의 흔들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인 그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담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담담하게 하시는가 했더니만 오늘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개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 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마 본인이 아주 밤새워서 이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이미 본인이 그 얘기할 것을 압축적으로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오늘 한 3, 4분 정도 되는 그 내용으로 해서 저 이 육필 원고 국민들이 했던 말씀이시죠?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저는 저걸 읽으면서 네. 저도 일일이 다 읽어봤습니다만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구두 변론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네.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번 어떻게 보면은 탄핵 이후에 본인이 느꼈던 소회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판단 나아가 이제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의 어떤 그 비상사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함께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계엄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밖에서 소란스럽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네. 권위, 대통령으로 생각을 여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담담하게 밝혀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진영 변호사님의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6필 원고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즉 변호인단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해왔던 내용이 거의 비슷한 얘기 계속 들어있어요. 앞부분이 약간 소회를 밝히는 2년 6개월간의 대통령 생활 그걸 소회를 밝히는 내용 정도가 조금 새롭게 들어가 있지 그 말인즉슨 최진영 변호사의 말씀처럼 그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 일관되게 자신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뭔가 이 논리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제에 요거 하나 궁금해요. 앞서 오늘 오전에 지금 영상을 찍었다고 지금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상을 찍을 때 그게 그 장소가 관저의 거실이든 아니면 뭐 안방이 됐든 간에 그 영상을 찍을 당시에 그러면 공수처 관계자나 경찰이 입회하에 찍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공관으로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비롯한 직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찍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네. 마치 실질적으로 지금 공관까지 1차, 2차, 3차 저지선을 뚫고 공관까지 들어왔을 때는 벌써 9시 정도가 됐던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 7시 전으로 해서 이 물리력을 경찰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몸싸움이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잘못 집행을 하다가는 정말 불상사도 있을 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이미 출석과 네. 관련되는 회의를 해라 이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그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와 같은 시간을 잠깐 가지고 아하. 이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 전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라기보다는 법률 자문을 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체포 집행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시민이 부상하고 또 경호처와 공수처 혹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우려하셔서 말하자면 이미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건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으로 그렇게 당하는 모습보다는 당신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대목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체포된 상황에 대해서 자진 출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출석이 체포가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를 부인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히고 수사 일정을 조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임의적으로 출석했다라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현재는 영장 집행 목전에 다가와서 그래 내가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영장 집행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으로 출석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목전에 다쳐서 부득이하게 그냥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보다 내 발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견 예로 네. 수사기관의 형사들이 어떤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수갑을 들고 채우겠다고 했는데 저 자수할게요 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수의 의사로 감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자신 출석의 의사보다는 체포영장 집행과 그리고 더불어서 촉박하게 다른 수단과 선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라는 의사로 해석을 할 뿐이고 이 공수처에는 오늘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그리고 영장을 제시했다까지 나온 마당에 영장에 의한 집행이지 이것을 임의 출석으로 해석하기는 난무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백길종 기자, 지금 혹시 속보가 들어왔거나 새로운 내용 들어온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 들어왔을까요? 네, 좀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측의 반응입니다. 아하. 네, 국민의힘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그래서 오늘 5시, 오후 5시 조금 이후에 오후 5시죠. 중앙지검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고발 조치. 오후 5시면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네.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하겠다. 혹시 이건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순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피하기는 사실 어려웠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여건으로서는 이제 이런 반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제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이 정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불법 체포다. 네. 체포에 나선 이제 공수처의 이제 수사 권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을 국민의힘이 거들어서 이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른바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다는 심산이 깔렸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잠시 후 5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오동훈 공수처장 등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 2명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두 사람이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검수완박 해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내란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수사권도 없고 그에 따른 기소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어떻게 보면 법원에 청구하는 데는 기소할 수 있는 곳에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를 바로 못 합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금 검찰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서부검찰청이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단정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결국 기소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변호인단에서 지금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는 주체인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내지는 그걸로 해서 구속 체포가 된다 하면은 직권남용 불법 체포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관되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어쨌든 1심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인정되지만 이것이 나중에 본난 재판에 가고 그것이 항소가 되고 상고가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큰 다툼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얘기했던 불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내지 직권남용 불법 체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 넘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고소 고발을 해놓으면은 네. 그 영장에 관한 그 공소시효가 계속 정지가 돼서 갑니다. 그럼 설령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번에 어떤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5년이 넘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 고소하고 새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큰 어떻게 보면 미래 전략이 5년 뒤에까지 깔려있는 보고 거네요. 지금 현재의 어떤 네. 고소 고발을 한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네. 나름대로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오늘 새벽 체포영장 집행될 때 관저 근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가서 입장을 밝힐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보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살인범, 살인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 체제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언론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알렸던 2인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저 논리를 손정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작금의 사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률가들이 정쟁에 빠져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않고 정치권의 이익에 기대해서 한쪽으로 왜곡해서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체포영장의 적법 여부, 수사기관의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지금 여권 일부의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여권 의원들 일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의 문제야말로 가장 큰 위법과 이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체포영장으로 집행되는 수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지금 수사의 주체, 관할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정쟁으로 일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행위인가 물어보고 네.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이든 영장실질심사 판사도 아니고 그 이의 신청을 결정했던 판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한 있는 자가 1차적으로는 적법하다. 그리고 절차에 맞는 체포영장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판사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 2, 3심 그리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 외에서 그것이 그 의견과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 체포를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권위 있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법원의 결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 질서가 무너지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 측에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절차가 다툴 수 있는 권한과 방어권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 절차적 내에서 법원이 허락하고 법률에 규정된 체포의 문제가 있으면 체포 적부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이 절차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와 관련해서 불법 체포다 영장주의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현행 질서 내에서 헌법 질서가 예정하는 수순으로 이걸 다퉈야 되는데 도대체 이 절차를 왜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일부 국민들을 계속적으로 현혹시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 모든 문제는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하냐 이 수사를 위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즉 본질은 이것인데 중앙에서 해야 되냐, 서부에서 해야 되느냐, 공수처가 해야 되느냐, 경찰이 해야 되느냐 이게 본질을 가리는 요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적인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다. 네. 오늘 체포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영장 가지고 체포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불법의 논란이 개진되는데 대통령은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해 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큰 불법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선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까지 직접 들어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나고 이제 쭉 내려오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백길종 기자, 오늘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제 뭐 얘기했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 말고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의원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나서 소회도 밝힌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물어볼 테니까 준비 좀 하고 계시고,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앞서 6필 원고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 이제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내용은 쭉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쭉 주장했던 뭐 부정선거 등 그런 내용 많았고, 뭐가 또 눈길 끌었냐면 이번에 직무정지가 자신의 공직 생활에서 4번째 직무정지다, 이런 내용을 밝힙니다. 검사로서 1차례, 검찰총장으로서의 2차례. 그래서 기존에는 모두 3차례 직무정지를 받았고 이번까지 하면 4차례 직무정지가 된다, 이제 그건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다. 결국 자신은 올곧게 자신의 길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6필 원고도 공개를 했습니다. 체포 직후에. 백길종 기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에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까지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궁금할 수도 있는 게, 그럼 관저 들어가서 어땠을까, 막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혹시 그런 걸 밝혀주는 의원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윤상현 의원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는데요. 네. 이제 일단은 SNS 등을 통해서 이제 뭐 오늘 이제 관저 앞에 나갔던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네. 뭐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네. 오늘 하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박충건 의원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박충건 의원 내용은 없어요? 네, 박충건 의원이 들어가서 아까 네. 제가 초반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그 공수처와 경찰 인원들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서 진입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을 찍은 것을 이제 뭐 언론에다가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그 경호처랑 이제 뭐 출입 허가를 받았느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거를 이제 찍은 건데요. 네. 예.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줌으로써 이 경찰과 공수처의 그런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진입이 좀 이제 위법하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직접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좀 이제 최대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 편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충건 의원이 관저에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뭐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이다, 이런 소회를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언론들의 이제 인터뷰가 쇄도했겠죠.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행진 의원께서 공수처 진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예. 폭행이 뭐 의도적인 폭행인지 혹은 불찰로 인한 폭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옷도 찢어지시고, 또 일부 분들은 뭐 얼굴을 이렇게 핥히시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과정에서 이제 좀 다치셔가지고 실려 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 부분도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제 박충건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같이 갔던 권영진 의원이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이제 당했다고 확신하지 않고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이 문제가 크게 본류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개인의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이.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영진 의원께서 다쳤는지 여부, 거기 단순히 다친 걸 넘어서 옷도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따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전화를 한번 좀 드려볼까 싶은데,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폭행, 협박, 상해 이런 것으로 고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네.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그에 대해서 경찰은 명백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막아선 당신들이 잘못이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거꾸로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어떤 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렇게 있는 과정에서 현직 의원이 다치거나 했을 때 네. 어떻게 대응했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권정진 의원 개인의 대응뿐만 아니고 당의 대응도 어떻게 될지 아마 이 부분이 뭐 어떤 뭐 여론의 어떤 그런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공권력 행사가 잘못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영 경찰이 돼가지고 네.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도 침해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경찰의 어떤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포영장 집행된 이후에 여야 모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발빠르게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어요. 물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 했고요. 민주당도 의원총회 했는데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최진영 변호사님께 이제 앞선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께 이제 한번 또 반론권 보장차에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 내지는 국민의힘 측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싸잡아 비판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역사의 심판 내지는 당장 유권자 심판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실체 진실이 수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헌재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다른 법리를 주장해서 네. 결과적으로 주장이 모두 다 합리성을 잃거나 논리성이 결여된 집단이 나온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네. 현재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의지나 열정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는 추후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위급한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주장 한마디 하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다음에 어떤 선거를 염두하고 여러 주장을 할 여지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 남을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의견, 일방적인 주장으로 단죄하거나 단언할 필요가 없다. 너무 지나친 주장으로 이것을 정쟁화시키는데 촉구하는 의원들이 나오진 않길 바라겠습니다. 정쟁화 얘기를 하신 김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 공개된 2분 50초 분량의 육성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내용 중에 또 하나 이제 이 눈길 가는 내용이 하나 담겼어요. 뭐냐면 이 내용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최근에 김민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이른바 백골단이라 불렸던 거기가 주로 이제 청년층들이 많이 이제 속한 그런 단체였잖아요. 혹시 그 단체를 언급한 걸까요? 우리 청년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민전 의원의 그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야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서 마치 극우,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엮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소추 의결이 된 이후에 네. 여론의 흐름이 크게 봤을 때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기 이전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보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여당의 지지율보다 오히려 낮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어떤 그 흐름이 특히 2030 세대, 기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 훨씬 더 많은 지지율을 보냈던 그런 세대들이 지난번 그 탄핵 절차를 거치고 특히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이후에 그 대국민 담화를 랩송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저 또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현재 상황이 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비상기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여론이 흐르면서 특별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30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세대들한테 윤석열의 그 대통령에 대한 네.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은 설령 내가 이렇게 앞에 바로 체포, 구속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인식을 통해서 2030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할 일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 물론 그 이면에는 젊은 세대들이 네. 저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네. 이번에 어떤 그 비상계엄을 했던 정당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요, 손장희 변호사님. 지금 시각이 이제 4시 32분, 33분 다 돼가요. 오후 2시 4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오후 조사도 2시간 정도 이제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공수처가 아예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200쪽 분량, A4 용지 200장 분량의 이 질문이 혹시 질문을 답을 안 하게 되면 금세 그냥 200쪽 분량의 질문 거의 다 소진하고 혹시 조사를 예상보다 일찍 끝마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질문을 다 맞춰서 예정보다 일찍 끝내기보다는 휴식이라든가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오늘 새벽부터 잠을 잘 못 잤다. 새벽부터 사실 4시, 5시부터 지금 체포 일정이 게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피곤함을 이유로 이제 조사 종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200페이지에 넘는 질문을 하루 만에 끝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네. 서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의자에게 준비된 질문으로서 하나하나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생략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답을 하지 않더라도 진술의 기회를 주고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기에 종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회 조사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제대로 잠을 못 잤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야간 조사보다는 그 저녁 시간 전에 끝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오늘 오전 10시 33분부로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체포됐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이른바 공수처의 시간인 거예요. 백길종 기자, 혹시 공수처가
추후 브리핑을 언제쯤 하겠다 이런 걸 알려오는 건 없어요. 앞으로의 공수처의 어떤 계획은 어떻게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한 차례 기자들과 만나서 브리핑을 해줬고요. 네. 이제 오후에도 2시 반에 이제 30분 넘게 기자회견을 이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더 추가적인 이제 브리핑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 48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200페이지 넘는 이제 분량의 이제 조서를 이제 채워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8시간 안에 뭐 충분한 대답이 오지 않는다면 뭐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수순으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가 또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데 이제 구속영장은 총 연장해서 20일까지 이제 구속할 수 있는데요. 그 20일을 오롯이 공수처가 다 수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검찰과 반씩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반씩 나눌지 뭐 그건 며칠 협의해야 하고 되나요? 이렇게 검찰에 넘길지 이런 것들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수처에서 이제 굵직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이러는 전례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그 언제까지 공수처에 있을 것이냐 이런 네. 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은 현행 법상 검찰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구속해서 만약 구속이 된다는 가정이에요. 구속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열흘이지만 추가 열흘 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간의 수사에서 한 절반 정도는 검찰로 이관해서 검찰이 수사 후에 기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추정, 전망이지만 어찌 될지는 모른다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백길종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최인영 변호사님. 지금 오늘 체포영장 집행으로 어떤 고비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글쎄 우려된다고 해야 될까요? 48시간 이후에 내에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수순이 가능성이 높지, 그냥 풀어주기보다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혹시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죄, 즉 유죄 무죄를 떠나서 구속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당시 또 오는 어떤 국론 분열, 뭔가 좌우 간의 진영, 어떤 싸움, 대결, 이게 또 불보듯 뻔할 것 같아서 걱정이 벌써부터 앞섭니다.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만든 어이없는 위헌적 공수처법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해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인지 20일인지도 모르는 이런 어이없는 바보 같은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도 지금 공수처가 10일을 구속할 수 있는지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속기간을 협의한다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적법 절차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인 겁니다. 그런 어이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10일 할게, 너네 검찰이 10일 해. 이런 것이 무슨 떡주부로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기소할 수 있는 검찰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구속해놓고 수사해서 기소할 수도 없는 그 공수처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장을 청구한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지금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네. 공수처가 이와 같이 본인들이 검찰에 보내지 않고 스스로 구속영장을 치면은 그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나아가 그렇게 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다시 구속시키면은 그것이 더 엄한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죄로 해서 아마 지금 그 국민의 그 힘 내지 변호인단에서 공수처를 또 고발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논란이 계속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네. 사건은 빨리 정리를 해서 그 국수본으로 해서 네. 국수본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그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저는 원칙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정해놓은 이 국수본 어떤 검경 수사권의 순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두 법조인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의 이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법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여야의 반대 의견 속에서 탄생한 기관은 맞지만요.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장을 임명한 것이 윤 대통령입니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사람이고요. 공수처가 여러 가지 이견 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공수처를 만들고 그 예산을 부여한 것이 여야의 예산을 통과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는 것은 또 공수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좀 모욕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 공수처의 검사가 뭐 다른 검사고 중앙지검의 검사가 다른 검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검사로서 지금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도 30기, 37기, 그러니까 20기, 27기 검사들이 직접 지금 예전에 중앙지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 기법은 또 달라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공수처를 악마하거나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저는 오히려 우려되는 게 지금 10일 공수처가 하고 검찰이 10일 하기로 했는데 그럼 과연 윤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변호인들은 검사실에서 중앙지검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하는 건 또 적법하고 타당하고 올바른 절차라고 인용할 것인지 그 점도 사실 고민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측으로 가더라도 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검사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라는 논란은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답이 되는데 특검법도 지금 여야가 정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시죠. 두 변호사분께서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혹은 뭐 석동현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사 권한이 없다 이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이제 검찰이 청구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줬고요. 동부지방법원입니다. 동부지방. 동부지방법원이요. 중앙지방법원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정말 이제 무거운 이제 주제인 것이 법원의 권위를 통상적으로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나중에 이건 법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직권남용죄에서 비롯된 관련 범죄라는 측면에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는 별개로 이 문제 법적 논쟁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